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3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공화당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주들이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오바마 시대로 회귀하는 것에 대하여 주 법원에 제소하여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고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정부의 국경 개방으로 인한 불법 이민자들이 넘쳐나므로 텍사스,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공화당 법무부 장관이 있는 주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조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자체가 연방법이라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결론이 나게 생겼습니다. 오바마 시대 때도 사면 등 이야기만 무성했지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심성 공약 이행 및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의외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락다운을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접촉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하였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고백하였습니다. 한편 이북의 한 국영 언론 매체만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있지만 가장 큰 두 매체인 노동신문과 한국중앙통신은 그렇게 호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중앙통신 KCNA는 바이든을 미친 개라고 부르며 살해하라고까지 극언을 스슴치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덕택에 밀가루값 한참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중국으로 밀의 수출이 늘면서 밀 재배자들의 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축 사료용으로 대량 주문을 하고 또한 케이크와 국수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밀 곡물 수출 전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USDA, 즉 미국 농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필리핀 등 강력한 수요로 인하여 올해 밀 수출 물량을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2억 4,500만 부쉘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은 가축에게는 먹이지 않지만 최근 사료용 옥수수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밀을 가축 사료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몇 년 사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폐해진 돼지 양돈 사업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세계 곡물 시장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한편 가격도 급등하여 포트랜드 오레곤에서 로코 가격이라고 하는 현지 도매 가격입니다. 부쉘당 7불 50으로 수확 시기였던 7월에 비하여 부쉘당 2불이 오른 가격입니다. 약 40%가 인상된 가격인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조지아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라펜스 펄즈 주 국무장관의 말하지도 않은 대화 내용을 익명이라는 제보자를 내세워 마음대로 내용을 날조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 수사를 요청하면서 그 사기를 발견하면 국민적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실제 녹취 내용은 1월 2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펜스 펄즈에 군인표가 40만 표가 없어졌으니 그 표를 찾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라펜스 펄즈 사무실의 선거수사관에게 사기를 찾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국민 영웅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익명의 제보자라는 전제하에 기사화를 하였고 이 기사가 이번 2차 탄핵 사유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익명의 제보자, 신문기사, 탄핵 절차, 카드라 소문, 한국과 똑같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정정 보도에 함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조지아 주지사, 국무장관 그리고 스테이시 아담스 민간단체 NGO 대표 간에 동의서를 만든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 입법기관이 해야 할 선거 관련 서명에 그들 3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성명서에서 하나하나 짚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데모데이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는 캐러반의 행렬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수만 명과 또한 여러 미성년자들이 부모도 없이 그냥 국경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텍사스 컨벤션 센터에만 지금 3,000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지금 정원보다 5, 6배 이상이 초과가 되어 수용이 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또한 여태 섞여서 들어오는 마약 밀매범들 또 마약
마약 소지자들이 마약을 운반하는 루트로 지금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지금 국경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중남미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난의 일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을 세워서 국경을 단단히 하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놓은 통에 지금 이 남부 일대는 국경을 중심으로 미국 전체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한편 수용된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맨바닥에 난방시설도 없이 보호 아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판 치맛바람 사건입니다.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10대 소녀와 초등학교 교감인 그 여자의 어머니가 지난 가을 딸을 동창회 퀸으로 뽑기 위하여 수백 개의 학생들 계좌를 해킹한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라 로스 캐롤 50세인 어머니와 17살 딸 에머리 로즈 그로벌은 각각 컴퓨터 범죄 및 쌍방통신 불법 사용, 개인 식별 정보의 범죄 사용 등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65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돈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스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을 취소한 후에 일어난 일로 테리 와이시라는 여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와이시라는 여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철회되었다고 은행 측과 경찰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지사 명령에 의한 철회가 되었지만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쌍방이 언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경비경찰이 쉬운 길을 택하겠느냐 어려운 길을 택하겠느냐고 하고 있던 중 이 여인은 다른 은행 고객과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경비경찰이 그녀를 제압한 후에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습니다. 죄목은 체포 거부 및 무단 침입이라고 합니다. 하긴 비즈니스 조항에 손님 거부 조항이 있는 만큼 가능하긴 하나 후폭풍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